네, 해남한도 진도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태도는 지극히 강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이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 대상자들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우리 국회가 꼭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3,000원 공제를 받으려고 21,000원 영수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한 후보자가 국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 자료 제출하면은 우리가 3,000원씩 낼게요.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후보자 배우자가 1년 만에 미국 주식을 2억 5천 보유하고 있다가 22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주는 형님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법니다. 지검장 하면서 동생이 변호를 맡는데 그 답변이 내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공소유지는 누가 합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동생이 지금 현재 카카오 부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회장은 구속돼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 충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문회 전에 해외 주식 28억도 국내 주식을 신탁하듯 매각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동생 심우찬 변호사죠. 그 이해충돌에 대해 서면 질의했습니까? 답변이 안 왔습니까? 후보자님, 이거 왜 답변 안 해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그럼 지금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세요. 그럼. 예. 당시 제가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되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 1심에서 저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저희가 원칙대로 다시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혀 관여하거나 그런 바가 없고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존재만으로 변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구할 때 판사나 검사의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해서 변호사비도 수임료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여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존재만으로 이익과 불이익이 나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후보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동생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 변호사 활동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판사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제가 총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 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이 검찰총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을 맡거나 이런 일에 혹시 암묵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건 스스로 회피하거나 뭐 해야지. 동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형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형한테도 아우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요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서면 답변하고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띄어쓰기까지 같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 스태프들이 이렇게 적어서 냈겠지만 적어도 검토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너무 무성의해 보이지 않냐? 하고 수정을 해야죠.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줄도 똑같고 칸도 똑같고 띄어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세요 앞으로. 예, 제가 과거의 답변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더 세심하게 복붙한 거예요. 복붙.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붙한 거죠. 복붙. 예, 뒤에 참모진들 계시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자, 총숙준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꽉 막혔던 국회가 우리 여야 의원 축구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지난 28일에는 그동안에 우리 민생 법안 묶였던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제대로 여야가 단순히 정쟁에 몰입하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안건들 처리하고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또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다루는 만큼 좀 더 서로 여야가 좋은 관계에서 법사위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6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될 우리 심우정 후보에 대한 우리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우리 검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을 무한대로 주신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또 우리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정상화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눈살을 좀 찌푸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두 건이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그 이정섭 검사는 그동안 경기도 우리 도지사로 계시던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의사진행 발언에 좀 빗나가 보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그 쌍방울 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또 이제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분에 대한 6가지 혐의, 7가지 혐의가 다 사실은 모호한다든가 사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된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기각되는 좀 어쩌면 국회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여기서 보면 낯뜨거운 일이 연속 2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4분의 또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우리 법사위에서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또 청문회까지 했는데 청문회하고 탈탈 털어봐도 사실상 이분이 무슨 뭐 탄핵 사유가 있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분명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우리가 여당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 이름으로 탄핵 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 김영철 검사,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안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각되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좀 철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자, 잠깐만요.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 부분은 22대 우리 법사위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그렇게 성실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경우 실제로 저희 국회 법사위나 국회에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 이런 등등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한 자료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면 저는 탄핵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예를 들면 뭐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출입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에서 확보할 수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정기관, 해당 기관에서 제출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소기각도 된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이에요. 우리 김용민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거는 5대 4로 가까스로 면했는데 지금 헌재에서 저는 그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 탄핵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사가 공소기각이 당했어요. 쓸데없는 공소장을 썼다는 거예요. 조작해서. 그것까지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까? 장시호와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눈을 감고 쳐다보고 싶지 않았겠죠?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들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엉뚱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유상범 간사도 자제해 주세요. 자제하는 게 아니라 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결로서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라는 것은 그러면 우아한 얘기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그렇습니다. 자, 본인들이 한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남 탓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부터 남탓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습니까? 자제하세요. 의장님 말씀을 자제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을 잘못했어요. 그다음 대통령까지 또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하죠. 이게 다 송석준 의원이 잘못된 단추, 깨어진 단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조용히 하시고 자중하세요. 이건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송석전 의원님이 이 심우정 인사청문회하고 무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정섭 검사 이게 마치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범죄 경력 조회 등 개인의 비위 사실입니다. 이걸 비위 사실이 그 가족이 폭로했는데 이걸 감찰하는 게 당연하는데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이걸 아무 무관한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사유는 그 주요 탄핵소추 사유 3개가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특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일시 장소를 국회로서는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박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결국 이것은 나서지 마세요 좀. 검찰의 의사진행 발언 중이잖아요. 제19의 왜 발언하는 거 의사진행 발언도 넣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연결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정석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22대 법사위가 심사를 했다면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특정을 했을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손중성 검사 부분도 1심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런 검사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 못할 망정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도대체 역대 정부에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헌재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데 2심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헌재의 이런 조치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동환 검사는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헌재는 봐주는 겁니까? 헌재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명의 검사 탄핵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청문회에서 제대로 증거 찾아서 헌법재판소에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그거는 이따 질의 시간에 하시고요. 네, 됐고요. 그 후보자님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헌법에 예. 11조에 만인은 법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인이 만 명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예. 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안동환이나 김영철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대부분 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할 텐데 검사들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 규칙, 룰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감찰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오늘 답변 중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